날씨 맑은 5월에 궁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심에서 떠나는 시간 여행, 고풍스러운 여유. 내가 생각한 경복궁 산책은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우연히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언니 덕분에 종묘에서 열리는 야간 공연에도 다녀왔다. 집 근처인데도 종묘에 처음 들어가 봤고 종묘 재래악도 처음 접해봤다. 깊고 넓은 정전을 무대 삼아 64명의 무용수의 몸짓과 악기의 소리로 어우러지는 제사의식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어서 궁중문화축전이 끝나기 전에 궁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세워진 법궁, 경복궁에 가기로 했다. 경복이란 큰 복을 빈다는 의미다. 평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복궁에 있을 줄 미처 몰랐다. 매표소 앞에 선 줄을 보고 바로 집에 가야겠다 싶었으나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매표소가 있어서 다행히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43만) 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13만 평이 넘는 경복궁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궁전이다. 너무 모르고 찾아가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략 지리를 살펴보고 갔다.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가 행해지는 근정전, 그 뒤로 왕의 집무실인 사정전, 왕의 생활공간인 강령전, 왕비가 머물렀던 교태전이 차례로 자리 잡고 있다. 근정전은 궁궐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사람도 정말 많아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 일단 왕이 다니던 길과 품계석을 찾았다. 신하들이 이 품계석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근정전 조각상의 표정이 묘했다. 근정전에서 교태전으로 가는 길에 임금과 신하가 교류하던 공간인 수정전과 연회장인 경회로를 볼 수 있다. 왕비가 머물렀던 교태전 뒤로 산을 하나 옮겨놓은 듯한 후원이 있다고 해서 유심히 봤다. 중국에서 가장 신비롭다는 아미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작은 정원이었다. 산과 강을 축소해 놓았다는 이 공간을 보면서 왕비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언젠가 실제로 거닐었던 산과 강을 그리워했을까? 그곳에 앉아 잠시 바람을 쐈다. 궁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한적해진다. 비로소 내가 상상했던 궁궐 산책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산을 향해 평지를 걸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별로 없다. 산을 마주보고 저벅저벅 흙소리를 듣는 기쁨이 여기에 있다. 길 위에는 나무 그림자가 땅의 핏줄처럼 드리워져 있다. 수정전 옆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그림자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태원전 옆 하얀 나무 이름이 팥매라는 걸 새로 알았다. 경복궁을 속속들이 보진 못했지만 초여름 경복궁 풍경이 또렷이 남았다. 처음 지도에서 볼 땐 마냥 낯설게 느껴진 공간 이름이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기억에 남는 나무와 그림자를 곳곳에 배치해두니
나만의 경복궁 지도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초여름에 궁을 걷는 일은 이런 즐거움이 있다.